안녕하십니까.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구의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사항동이죠. 철에 대한 부분의 2%를 첨가함으로써 강도와 내식성이 향상되는 광산기계.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왕산. 내가 있는 부분에 선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박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벌도 선박에 사용돼요. 이게 얘 같은 경우는 뭐 콘센트, 얘는 7사망동이니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육사항동인데 광산기계하고 선박용 기계, 화학용 기계에 다 된다라고 얘기하면 델타 메탈이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쪽을 가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네이벌이 나오기도 하고 에드밀러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육사항동과 칠삼항동 이런 차이, 내가 있는 부분에 항동이라고 하는 건 구리하고 아연이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얼마만큼 아연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냉각 가공된 황동 제품 중에 공기중이네요. 공기중. 자, 공기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뭐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된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자연균열이라고 한다. 자연균열이라고.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그 부분을 만들어진 거니까.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 중에 100점. 자, 이거 뭐 매짐 성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적열취성이나 뭐 상온취성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구리는 문제가 되는 원소가 아니라 일반 원소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점 나오면 그냥 이건 100점 왜 생겨요? 이게 헤어크랙이 먼저 발생을 해요. 얇은 데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선들이 막 헤어크랙이 생기면 거기에 곰팡이 피듯이 이렇게 100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때문에? 수소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거. 자, 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건 뭐 초경도 있고 세라믹도 있겠죠. 아니면 뭐 STS 합금 공구가, 탄소 공구항도 우리가 공구로 쓸 수 있어요. 경도값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조 경질합금,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요새는 뭐 CBN 공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해서 공구에 대한 부분의 재질로 봤을 때. 근데 그거 어디에도 껴있지 않는 게 뭐예요? 패널이에요. 패널. 이거 수지예요. 수지.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죠. 플라스틱 깎고, 물론 뭐 마음을 잡고 해서 깎겠다 그러면 깎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근데 플라스틱을 공구로 쓰기는 조금 쇠를 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삭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면 칩이 발생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쓰기는 좀 애매하다. 상온이나 고온에서 단조성,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두들겨서 이 좋아지고, 고온 가공이 용이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이래요. 강도를. 내가 있는 부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온이 용이하고 강도를 요한다. 그러면 육사항동이더라. 구리와 아연이 들어가는데, 구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아니 구리한테 아연이 좀 많이 들어가고, 6대4예요. 6대4. 이게 이제 육사항동이야. 뭐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부분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자, 6번. 철강의 열처리 목적으로. 열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담금질, 풀림, 불림, 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처리라고 하는데, 틀린 거. 자, 내부의 응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아니, 응력은 뭐예요?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에 대한 부분에 응력은 저항력이니까 열처리해서 단단함으로 얘에 대한 부분을 올려준다. 담금질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변형, 와, 문제 있겠죠. 작업을 하는데 변형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키면서 수축이나 이런 걸로 변형이 생기는 것도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 그러는데, 얘에 대한 부분에 증가를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그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나머지 보면 뭐 강도, 연성, 내마모성. 연성이 있어야지만 소성이 잘 되고요. 내마모성은 만들고 나서 깎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뭐 강화시킨다든지. 미세화를 시키면 전형화나 조밀조밀해지니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7번 탄소 강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강도, 단단함, 연신율, 늘어난 것, 충격치를 감소시킨대. 저결,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죠, 그죠? 여기서 확인 거지. 이는 상온치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망간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가져가야 되는 황에서 만들어진 저결치성을 방지시켜 주는 게 망간이야. 응? 얘 혼자 쓰는 건 되게 힘들어요. 얘 혼자서 잘 안 되니까, 그죠? 얘 보면 상온, 얘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얘는 무조건 황이 저결치성을 만들려고자 하는데 황이 망간만 만나면 희한하게끔 그 값이 줄어요.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줄어요. 그래서 저결치성 황, 상온치성 인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요. 뭐 청열치성 같은 경우는 200도에 300도에서 나타나는 온도니까 내비두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구름 베어링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름 베어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자, 적화 떨긴다는 얘기고요. 패드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준 거. 오일 링을 꽂아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충격은 뭐예요? 빵 때리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미끄럼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이 아니기 때문에 볼이나 전동체가 골이라든지 롤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충격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있는 급유법이, 그리고 충격 자체가 급유로는 적당하지도 않고요. 자, 일반 스포 기어와 비교한 헬리컬 기어. 헬리컬 기어는 코사인 베타 값이 있다 그랬죠. 베타 값이 있어서 뭐가 있어요? 30도 각도 작업을 하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임의의 비틀릴 각을 선택할 수 있어 축 중심의 거리를 조절이 용이하다. 그치? 비틀린 각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물림 길이가 길고 물림률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래 짜듯이 보다면 스포기어하고 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튼 거예요. 최소 일수가 적어서 회전비를 크게 할 수가 있다. 회전비가 뭐 하는 거예요? 각속도. 이는 N1분의 N2, D2분의 D1.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 일수가 적으면 회전비에 대한 부분, 각속도에 대한 부분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추력, 밀추자예요. 밀어주는 힘. 발생하지 않아. 스포기어 같은 경우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기어가 서로 맞물려 두 개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도 큽니다. 두 개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더라. 4번이 되더라. 이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체인 전동의 일반적인 자전거 생각하시거나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체인 전동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체인이 들어갔으니까 간접 전동 장치예요. 근데 유일하게 직접 전동 장치에서는 기어, 그죠? 간접 전동 장치에서는 체인이 뭐를 갖고 해요? 정확한 속도비. 자, 요거죠. 요거. 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직접 전동 장치에서는 기어, 간접 전동 장치에서는 체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비가 일정하다 맞는 거고요. 여기서 체인이 또 하나 우리가 가져가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인이 이제 여기 꽂아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짝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홀수일 경우 뭐를 쓴다? 이렇게 생겨져 있는 오프셋 링크. 얘를 연결해서 두 개를 동시에 홀수일 경우,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를 쓴다고요? 짝수를 쓰는 겁니다. 짝수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1번에 속도비가 일정하다 맞는 얘기고요.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에 체인이니까 중간을 이렇게 딱 빼서 끊어서 뭐 만들면 되니까. 내열 열에 잘 견디고요. 내유 기름에서 잘 견디고요. 내습성이 강하다 맞잖아요. 체인을 우리가 알다시피 매번 기름칠하고 막 이런 거니까 진동과 소음이 심하지. 우리가 자전거만 돌리더라도 어떻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4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안 해버리면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체인은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